백튜브입니다. 오늘은 헤르페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헤르페스가 뭘까요? 헤르페스는 바이러스입니다. 일단 교과서상으로는 인간에게 병원성인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8종 또는 9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다른 질병이겠지만 수두나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역시도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으로 헤르페스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순 포진을 이야기하는데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또는 이에 의해 유발되는 병을 말합니다. 이 단순 포진의 경우도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냥 줄여서 HSV1과 HSV2라고 부릅니다. HSV1의 경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피곤할 때 입술이 부르트고 수포를 만드는 증상을 일으키며 STD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HSV2의 경우는 보통 허리 아래쪽의 감염을 일으키며 STD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보통 입술 주변이 부르트게 되면 일단 성병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그게 헤르페스라고 쳐도 허리 위쪽 감염을 주로 일으키는 타입 1은 애초에 STD가 아닙니다. HSV1과 HSV2는 다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름이 비슷하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헤르페스 외에도 입술 주변이 부르트는 원인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 결핍이라든지 물리적 또는 화학적 화상이라든지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진균이나 세균 감염이라든지 그냥 단순히 말라서 트기도 하고 입을 크게 벌리다 찢어지거나 마른 김을 먹다 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9가지 헤르페스 바이러스 중 치과와 관련이 있는 HSV1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편의상 HSV1을 그냥 헤르페스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입술 부르트는 헤르페스의 증상은 재발성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처음 헤르페스에 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전신적인 발열이나 식욕 감퇴, 권태감 등이 나타나기도 하며 근육통, 두통, 메스꺼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 감기 몸살 같은 것에 걸린 것으로 착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수포가 나타나는 경우는 음식물 섭취가 힘들 수 있고 이런 증상들은 열흘에서 2주 정도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증상만 없어지는 것이고 바이러스 자체는 신경절에 잠복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차 신경이라고 부르는 5번 뇌신경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피곤해서 면역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재발성으로 다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재발성으로 헤르페스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전신적인 증상 없이 입술 주변으로 작은 수포들이 군집을 이루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2-3일쯤 지나면 저절로 터지게 되고 2주쯤 지나면 저절로 낫게 됩니다. 가끔 구강 내에도 증상을 일으킬 때도 있는데 궤양을 일으키기 때문에 환자가 느끼기에는 일반적으로 생기는 구내염과 비슷합니다. 간혹 증상이 눈으로 가서 각막염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건 실명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척수염이나 뇌염 같은 위험한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요즘처럼 라텍스 장갑이 많이 보급되기 전에는 생인손이라고 해서 치과의사의 손에도 가끔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치료하느냐? 일단 근본적으로 신경절에 잠복 중인 바이러스를 큰 부작용 없이 없애는 방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부르트고 수포가 생길 때 그 증상에 대해서는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잠 잘 자고 밥 잘 챙겨 먹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해서 애초에 재발이 안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재발이 되고 나면 아시클로버나 펜시클로버 같은 항바이러스 제제를 쓰는 것이 좋은데 4시간마다 한 번 정도로 생각보다 자주 도포를 해주어야 합니다. 항바이러스 연고는 수포가 생기고 나면 약효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렵다거나 붓는다든지 하는 정부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참고로 구강용 항바이러스 연고는 눈에 들어가면 안 되고 헤르페스성 각막염 치료용으로 따로 나온 것을 써야 합니다. 진단을 할 때에는 세포배양법이나 PCR 같은 것이 정확한데 임상적 모양과 병력이 특징적이고 그냥 둬도 별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에 생검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입술 주변에 물집을 만드는 헤르페스는 일반적으로 헤르페스 타입 1으로 STD가 아닙니다. 한번 감염이 되면 신경절에 잠복하게 되고 잠복된 바이러스를 없애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입술 주변에 작은 수포와 궤양을 만드는 것이 특징적이며 2주 정도 지나면 저절로 낫지만 각막염이나 뇌염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애초에 재발이 안 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재발이 되게 되면 항바이러스 제제를 쓰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